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경제를 요리하는 남자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편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 하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죠. 하나는 부동산이고 하나는 증권일 텐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사뭇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명절 때 어렵게 취업한 조카나 아니면 친척 동생이 인사를 오면 많은 사람들이 너도 이제 직장을 구했으니까 돈 좀 모아야지 재테크는 어떻게 하니? 라고 했었을 때 저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놈이 벌써 큰 위험한 짓을 하는구나, 아니면 이놈이 벌써 그런 노름이나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반대로 저는 주택 부금에 가입했습니다, 주택 청약에 넣었습니다 라고 하면요, 그래 집 하나는 있어야지, 그래 네가 그렇게 알뜰살뜰 하나씩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칭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주식을 바탕으로 한 재테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우려감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부동산을 바탕으로 한 재테크에는 이렇게 많은 칭송을 보내고 칭찬을 보내는 것일까요? 그것에선 이 두 가지를 대하는, 재테크를 대하는 감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주식 투자에 비해서 부동산은 일반인들에게 일종의 로망과 같습니다. 무리하게 은행 대출을 끼던 뭐든 간에 집을 구입한 사람들을 보면요, 야, 너 집장만 했구나 라고 하면서 부러움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집의 대부분은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처럼 저 친구 집이 있네 라고 칭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로망은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요? 정말 부동산이 가져다주는 재테크의 수익이 주식보다 훨씬 좋기 때문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은요, 지난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약 20년 동안 10만 달러를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했었을 때와 그 10만 달러를 미국 부동산 시장에 투자했었을 때 각각 어떤 수익률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해당 기간 동안 부동산의 가격은 대략 2.5배에서 3배 정도 상승한 데 비해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을 S&P 500 주가지수에 투자했었을 경우 무려 5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영국을 가지고도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해당 기간 동안 집값은 4배 정도 올랐고요.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FTSE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총 7배 가까이 상승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익률 부분에서도요, 종합주가지수에 투자했었을 때와 부동산에 투자했었을 때를 비교했었을 때 종합주가지수에 투자했었을 때가 결코 낮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부동산 시장도 폭락했었을 때 그때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때 주식을 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주식을 사신 분들 중에서는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식 상승률인 100배 이상 거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작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배에서 5배 정도로 상승한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히 수익률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처럼 수익률 부분에서도 어떤 동일한 투자 기간을 가지고 집계했었을 때 분명 주식이 부동산보다 더 우월한 적도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주식도 부동산 못지않게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애착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이 심리적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의 상승물로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우리 같은 국민이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분제가 타파된 것은 불과 100년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요. 따라서 우리보다 불과 한 세대 정도 위의 세대에서는요, 내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분이 상류층 또는 양반가 또는 지배계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 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 신분 상승과 비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그때부터 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도요, 토지는 왕이나 귀족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주식보다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애착은 똑같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토지를 소유하게 된 귀족은요, 해당 토지를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주고 바로 그 자손들은 이 토지를 기반으로 또다시 경제적 혜택을 특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대손손 부를 연이어 창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에 애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제 사회에서는요, 부동산을 내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지배계층이나 귀족들은요,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아주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막아왔는데요. 바로 이러한 제약 속에서 나중에 제약이 풀려서 부동산을 구매했다? 이것은 남다른 환희와 기쁨으로 비례했었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주목해야 될 이유는 또 있었었는데요. 그것은 영미권 국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여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시민이, 온전한 시민이 되려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요, 소작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농을 한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고, 아무리 작은 땅이라 하더라도 내 땅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우리 동네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미권에서도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남다른 감수성과 남다른 향수를 가지고 있게 됐고요. 바로 그러한 이유로 서브프라임 모기지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즉 차상위 소득계층에게도 대출을 통해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됐고요. 바로 이 대출 상품에 많은 사람들이 몰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도 내 땅 한 평을 갖고 싶다라는 그 열망, 그 문화적 편향성, 이것이 맞받아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부동산 투자를 주식 투자보다 더욱더 비중 있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